1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무의식이 지금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 우선은 우리 1번 분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감정 또는 욕구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지금 피곤하고 번아웃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스스로도 그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괜찮다. 할 수 있다. 버티자. 약간 이런 여러분들의 혼잣말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좀 버티기가 힘들다. 텐소드 카드처럼 쓰러질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절규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또는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애써 뭔가 새로운 어떤 도파민으로 채우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쁘다 안 바쁘다 힘들다 안 힘들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자꾸 뭔가로 채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그거 자체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또 좀 허무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라든지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 물론 좋죠. 저도 뭐 여러 리딩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일을 진짜 많이 하고 열심히 하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스스로를 다 많이 다그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본 분들은 좀 스스로한테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풀로 쉴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잠깐 여러분들이 좀 아끼는 사람들과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 특히나 뭐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죠. 같이 뭐 여행을 간다거나 가보지 않았던 장소에 가본다거나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그렇다 보니까 무의식 깊은 곳에서 보내오는 어떤 불안이나 걱정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또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혹시라도 나의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조직 생활이나 회사 생활, 인간관계, 다수의 인간관계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고 계시거나 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 상황을 통제하려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 조직에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요. 물론 타인은 지옥이다. 뭐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타인에 대한 컨트롤, 타인이 나를 생각하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가 노력한 거에 대비해서 다르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오해를 한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의 뭐 자유죠. 그죠? 오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좀 내비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진짜 말 그대로 오해였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풀리는 게 오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너무 또 잘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불안과 좀 걱정이 여러분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현재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만큼 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인 게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야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과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스한즈 카드처럼 승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페이지 컵, 페이지 소드 같은 시절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남들 다 나를 인정하는데 딱 한 명 인정 안 해. 누구?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들 혼자서만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무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뭐 메시지, 더 나아가서 좀 심각하게 보내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거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완즈 카드는 방금 나왔던 전차 카드랑 좀 비슷한데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순서가 지금 이게 두 번째로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첫 번째로 놓을게요. 뭔가를 잘라내는 듯한 느낌, 또는 선을 긋는 느낌. 이 선이라는 건 뭐 나쁜 사람과 선을 긋는 걸 수도 있고, 나의 미련과 재회에 대한 집착, 또 돈에 대한 욕망, 지나친, 뭐 돈에 대한 욕망은 좋죠. 근데 지나친 욕망일 때 안 좋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보내버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달려가라. 즉, 우리가 코끼리 같은 것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코끼리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 어린 아이, 어린 코끼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큰 코끼리가 됐을 때에도 그 조그만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못 있죠. 나무 못 이렇게 땅에 박아 놓은 거. 그거를 못 빼서 도망을 안 간대잖아요. 뭐 동물원이든 어디든. 왜 그러냐. 갓난애기 때, 자기가 코끼리 갓난애기 때 있잖아요. 그때 딱 묶어 놓은 거죠. 그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나무로 된 못을 빼질 못하니까, 코끼리가. 그때보다 몇십 배가 성장한 성인 코끼리가 돼서도 그 나무 못을 뺄 생각을 안 한대요. 왜? 내가 해도 안 된다라고 너무 강하게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온 에너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줄이잖아요. 이게 줄. 그죠? 내 몸을 묶고 있는 코끼리한테 줄이야. 줄이랑 그 못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땅에 박혀 있고. 근데 마치 코끼리가 그걸 뺄 수 있는데 안 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을 휘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변화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사람, 뭐 나에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끊어낼 수 있는데도 못 끊어내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인 게 아닌가.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뭔가 정리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과거를 보내줘야 하는데 보내주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탑, 멈춰라 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멈추고 너가 정말 가야 할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멈춘다라는 게 물론 제너럴하죠. 여러분들의 과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 고민의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일 텐데, 멈춰라라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작해라라고 말씀을 또 한편으로 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시작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향이, 옛날의 방향이 저쪽이다라고 한다면 저쪽 방향을 멈춰.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시작해. 약간 이런, 이쪽 방향 더 이상 보지 마. 저쪽 방향이거든. 너의 미래는 저기는 더 이상 보지 말고 이쪽 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무의식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너무 많은 거를 갖고 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 주변에서 좀 흔히 말해 잘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삶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4가지가 되고 5가지, 6가지, 7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말단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인벌브가 돼 있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쪽 명령도 따라야 되고 저쪽 명령도 따라야 돼. 심지어는 집에서도 뭐 집에 누군가의 명령을 내가 들어야 된다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자식들 또는 뭐 부모님들 따라다니느라고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의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특히나 이제 업무적인 걸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10개를 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쓰느라고 사실 가장 더 중요한 이 한두 가지, 뭐 제가 세 가지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진정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두 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 한 가지, 두 가지 집중을 좀 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 많은 짐을 동시에 질고 가지 말고 한 번에 뭐 하나에서 3개 정도, 뭐 한 맥시멈 3개, 4개라고 또 볼게요. 뭐 그 정도 들고 가면 할 수 있지 않겠냐. 8시간 우리가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한다면 16시간이죠. 16시간 동안 한 번에 한 5시간 정도씩 집중하면 15시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A 업무하고 B 업무하고 C 업무하고, 물론 뭐 중간에 밥도 먹고 또 씻기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가족들이랑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너럴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책임감이 좀 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기사 완즈, 킹소드, 퀸 펜타클 이런 카드들을 봤을 때는 그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겠고, 집중해야 될 게 있으면 집중해야 되겠고, 약간 뭐 나를 몰아 넣어야 할 땐 넣어야겠지만 나를 몰아 넣는 것도 여러 가지 동시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에만 몰아 넣고 나머지는 그냥 뭐 물가에 뭐 발가락만 넣고 있는 것처럼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본 분들이 좀 완벽주의인 것 같기도 해요. 한번 내가 인볼브 된 거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건 좋아요. 훌륭해요. 그거는 좋아요. 근데 너무 힘들다. 나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 잘라낼 건 잘라내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던 거. 멈춰.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 방향 멈춰. 난 저쪽 방향 갈 거야. 라고 했던 게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거절의 미학. 아까는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리딩을 해보니까 쭉 보니까 거절을 잘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절의 미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색채적인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의 메시지가 색채로도 또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파랑색 카드가 나오는데 저는 왠지 이 카드를 오늘 여러분들에 맞게 리딩하자면 자유로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너무 많이 구속되어 있다. 스스로. 그리고 뭐 한 군데에 너무 구속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자유함의 여러분들의 상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금 내려놓고 또 자유롭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자유, 파랑색 하면은 저는 또 바다, 하늘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바닷가를 간다거나 또는 하늘이라 하면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같은 데 한번 갔다 온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나 스스로 나를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과의 너무 지나친 그런 구속이나 서로 막 의존성 같은 것들, 너무 나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나한테 너무 많은 부탁을 하고 내가 너무 많은 일을 짊어지고 있는데 거절은 못하고 들어오기만 해. 그러니까 나한테 유인만 되고 나한테 나가지를 못해요. 나라는 사람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웃풋 할 수 있는 이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인풋만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요청이 오면 받아주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거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시간,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 못해요, 때려칠 거예요 라고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특정 시간에는 좀 혼자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핸드폰을 좀 꺼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또 이렇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 또한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게 또 핸드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보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업무 효율성 관련된 뭐 이런 교수님들이나 인생의 뭐 퀄리티, 질 생각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나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전에 뭐 30분 전 핸드폰 보지 말고 일어나서 뭐 1시간 동안은 핸드폰 보지 말고 막 그러라고 하는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도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또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무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어떤 방향이나 길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각박해지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제가 팩폭을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여유로웠고 따뜻했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긍정적이었고 그랬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과거의 나를 한번 생각해봐라. 긍정적이었고 순수했고 맑았고 타인에게 친절했고 배려심이 있었고 인생을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했고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1번 분들의 과거. 물론 지금도 그런 기운이 있겠죠. 아예 없어지고 반대 캐릭터가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여러분들은 훨씬 더 지금보다 긍정적이었고 사람을 사랑했고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렇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또는 우리가 뭐 감사일기 같은 거 쓰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또는 현재 내가 감사한 일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고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5 안지 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뭐 경쟁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혼돈의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카드를 오늘 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 너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건 틀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때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업무가 잘 된다거나 문제나 해결 같은 것들 이런 게 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함께 하려고 해라. 뭐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뭘 배우거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다면 그쪽으로 뭐 혼자서 웹서핑을 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후자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들. 만남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무의식이 지금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 우리 2번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텐펜타클 그동안 이뤄왔던 것들도 있고 성과나 성취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들 방향 여러분들의 일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또는 인생 전체의 방향성일 수도 있겠죠. 관계나 사랑, 인간관계에서의 방향일 수도 있겠고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잃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고 또는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을 했고 또는 사랑이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무르익어졌어요. 원하는 사람과 만나고 있거나 관계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나 친구 간의 관계나 동료로서 근데 뭔가 행복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좀 재미적인 요소 새로운 것들 이런 게 조금 없는 것 같고 집과 일 또는 일집 일집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반복된 패턴에서 지나치게 안정적이 되고 삶에서 새로운 게 없다 보니 조금 지금 방황을 하고 있거나 허무하거나 어떤 거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2번 분들이지 않을까. 본인 혼자서 지금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신호를 좀 보내지 않고 있는 내가 혼자서 하겠다. 나 혼자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한마디로 끙끙 앓고 있는 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결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과 함께 왁자지껄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더 좋지 않겠냐라고 무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뭐 그게 일이나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쉽게 나의 그냥 어떤 편안하고 친구 같은 모습들이나 때로는 나의 솔직한 모습들, 나의 상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 라는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좀 외로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안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일들이 생기지는 않다 보니까 점점 더 좀 쓸쓸해지고 외로워지는 게 우리 2번 분들의 모습이다, 무의식이다 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의식이 보내는 조언이나 또는 메시지 또는 더 심각하게는 어떤 경고를 한다면 그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되게 많이 좀 억누르시는 것 같아요. 억누르고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항상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스스로를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게 남들을 이성적으로 대하는 거는 좋죠. 근데 내 스스로 슬플 때 슬프다고 느끼고 화날 때 화를 내고 짜증날 때 솔직하게 내가 스스로 짜증을 낸다거나 또는 주변에 짜증 난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성적으로 컨트롤하고 또 여러분들을 감싸는 것 같아요. 이성이라는 어떤 플라스틱 통이 있다면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두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항상 이성적이어야 하고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면 안 돼. 기뻐도 기쁜 척하면 안 되고 슬퍼도 슬픈 척하면 안 되고 화나도 화낸 티 내면 안 돼. 라고 스스로의 감정을 좀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솔직할 필요도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이성적으로 억누른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굉장히 성숙한 일종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시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 항상 한국인들은 일본을 되게 싫어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사실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일본을 좋아하거든요. 한국은 통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본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만화나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들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도 한국인들 스스로 일본을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약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쁘면 그냥 기쁘다. 내가 일본의 이런 컨텐츠를 좋아해. 그럼 좋다라고 하면 되는데 주변에 눈치를 본다거나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본은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쁘면 기쁜 대로 또 슬프면 슬픈 대로 좀 스스로 솔직하고 남들한테도 좀 솔직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억압되어 있는 감정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괜찮아. 이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면 화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과거와는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삶은 굉장히 수많은 정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답과 정답의 비율이 거의 여러분들은 정답이 99.9%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정답만을 맞춰왔다. 근데 살면서 또는 지금 같은 이런 변화, 급변하는 시대에 그렇잖아요. 정답이다라는 게 이제는 없어지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죠. 과거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점점 정답이라는 게 모호해지고 또 정답이라는 게 또 이렇게 다수개가 정답이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워낙 정답을 잘 맞추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부응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여러분들의 관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래. 2025년, 뭐 2024년, 2026년, 지금의 시대는 내가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돼. 과거는 정답을 찾는 데 올인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정답 중에 뭐 나에게 맞는 정답을 찾는 거, 이런 거를 발전시켜야 돼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관점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또는 일을 대할 때, 또는 뭐 문제를 대할 때, 해결책을 탐색할 때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한 가지에 여러분들은 정석적인 정답을 아주 잘 찾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점을 바꾸고 여러 가지 탐색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는 요게 맞겠다. 근데 다음에도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항상 그랬죠. 고정 불변한 정답을 찾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오늘 정답인 게 내일 오답일 수도 있고, 오늘 오답인 게 내일 정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정답이냐 오답이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허용인 것 같아요. 허용. 그죠? 아, 오늘도 맞춰야 되고 내일도 맞춰야 되고 내일 모레도 맞춰야 되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거의 뭐 확률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오답이더라도 내일 정답 맞추면 뭐 좋겠지. 근데 설령 내가 정답을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게 물론 자랑스럽고 하겠지만 근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약간 이런 겸손한 자세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쿨함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쿨하게 그냥 그래 틀렸다 이러면서 그냥 놓아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틀렸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맞았네. 또 맞았던 것도 또 다시 하니까 틀렸네. 틀린 거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 좀 이렇게 넓은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색채적인 에너지로 봤을 때에는 예전에 여러분들 어떤 순수했던 시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순수했던 시절, 또는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이 되었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그냥 즐겁고 순수하고 열정만 가득했던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열정은 넘쳤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라. 다시 한번 나의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랑색 카드가 이제 목차크라, 아까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또는 마음의 응어리들을 좀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는 나의 솔직한 의견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일과 관계나 사랑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터키옥색 주황 색깔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재밌고 즐기고 오늘 하루를 불태우고 예술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고정된 사무적인 일이나 고정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스스로를 리플레시 시켜주고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새로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수혈을 받아와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의 일을 더 잘한다거나 업무적인 퍼포먼스를 낸다거나 개인의 발전이 있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좀 허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나의 어떤 장난, 농담, 세상에 대한 희화와 풍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봐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까지는 너무 좀 엄격하셨던 것 같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그게 굉장한 압박이었고 상처이기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면에 이러한 목소리들, 부정적인 목소리라면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상처라고 한다면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무의식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린 아이들을 조금 달래주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달래주는 시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천히 떠나가는 배처럼 여러분들이 천천히 시간을 갖고 어떤 우리가 내면 작업이라고도 하죠.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 스스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나 스스로와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또 방향을 결정하든 생각을 결정하든 해결책을 찾든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스스로 좀 친절함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결국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혼잣말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죠. 혼잣말은 결국은 내가 가장 먼저 듣는 거잖아요. 남들 아무도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혼잣말을 좀 더 상냥하게 좀 더 착하게 하고 나를 위해주고 그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잘했어. 잘하고 있어. 고생했어. 아 이거 왜 안 됐지?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너가 고생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 왠지 여러분들의 순수하고 아이 같았던 그 무의식을 태양카드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계산적이거나 또 너무 이성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처럼 순수하게 재밌는 그런 일이나 그런 분야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나 또는 일이나 돈이랑 관련된 선택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순수했던 시절을 더 한번 떠올려보고 내가 B를 선택했을 때 뭐 성공하고 돈이 들어올지 B를 선택했을 때 더 성공하고 돈이 들어오고 대박이 날지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그게 비교가 되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들이나 선택의 문제들에 앞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재밌고 두근거리고 천진난만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좋다라고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무의식이 지금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진짜 감정과 욕구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자면은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이게 좀 눌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가? 이런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매일 질문을 해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그러한 물음의 답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한두 번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부정적이라면은 그런 방향을 좀 바꿔봐라 이런 취지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알면서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리셋을 시켜야 되는데 알면서도 리셋을 시키지 못하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오늘 얘기했지만 달라지지 못하고 이게 맞아? 라고 거울을 보면서 이 얘기 스스로 물어봤지만 아니? 라고 대답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뭐 약간 이런 미루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신호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변명하지 말고 진짜 너가 원하는 것들을 해라.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리셋을 시키고 새롭게 시작을 해. 이런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자꾸 어딘가에서 누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뭐 핸드폰을 많이 하고 있다거나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거나 근데 그거를 스스로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근데 정작 제가 뭐라고 그랬죠? 리셋을 못하고 있다. 그 패턴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계나 사람, 이게 뭐 제너럴 리딩이니까 1대1 상담은 아니잖아요. 관계나 사람이나 사랑이나 재회나 이런 거라고 했을 땐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반복된 실망, 반복된 해붓, 반복된 뭐 재회, 뭐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 또는 뭐 현실적이지가 않다, 뭐 돈이 안 된다, 나이가 많다, 뭐 지금 뭐 자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뭐 이런 핑계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대고 있지 않나 라고 지금 무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데스카드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악순환에 빠진 것 같아. 뭔가 이거를 끊어내야 한다 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죠. 이게 아닌 거를 알면서 그쪽을 계속 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응? 아닌 걸 잘 몰랐어. 몰랐네. 이제서야 알았네. 바꾸자. 이러면 낫지. 근데 아닌 거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응? 저기가 저 끝이 뭐 지옥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 뭐 사랑 이런 쪽에서도 좀 본인이 문제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사모분들이 뭔가 사람들이랑 진심으로 터놓고 이야기를 못 나눈다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 뭐 나한테 지금 웃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 또는 SNS나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다 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좋아 보이잖아. 뭐 인스타 이런 거 보면 다 외모도 멋지고, 다 어디 해외여행 어디 비싼 데만 갔다 오고, 호텔, 호캉스, 뭐 물건 같은 것도 뭐 신기한 물건들도 많이 있고 막 그런 거 리뷰도 하잖아요. 그죠? 약간 뭐 이래 보이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인스타나 SNS에 의해서 되게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막 그렇게 이 데스랑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약간 이런 것까지 되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 그래서 항상 그 마크 주커버그 그 청문회 같은 데 가면은 약간 죄인처럼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기업 활동을 한다라는 게 꼭 죄는 아니지만 뭐 SNS로 어쨌든 돈을 벌어서 그런 건지 뭐 스스로도 그 위축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청문회만 가면은 그 마크 주커버그 그 당당하신 분이 막 정치인들 앞에서 되게 약간 주눅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SNS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해. 여러분들이 보면서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화려한데 나는 왜 이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의식이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카드가 이게 망상일 때가 있거든요. 스타카드가. 그리고 쓰리완즈 카드도 좀 멀리서 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가까이, 뭐 멀리서 보면,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가까이서 뭐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뭐 그런 얘기 하나요? 반대인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망상하거나 생각을 그만하고 멀리서 보는 거를 그만하고 가까이 가봐. 너가 뭐 인스타에서 보는 거를 한번 실제로 거길 가보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인스타를 통해서 소통을 했어. 근데 실제로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얼굴이 알고 보니까 다 화장이었고, 뭐 아니면 그 AI로 만든 이미지였던 거야. 그죠? 실제는 다를 수 있잖아.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 머릿속으로 뭐 어떤 사업을 구상하거나,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무의식이 그만 변명해. 실제로는 다를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부딪혀봐 직접,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까이서 이렇게 땡겨서 딱 보거나 직접 보면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서 보고 있거나 너무 생각만 하고 있거나, 방금 뭐 SNS를 비유를 하자면 SNS로 보고서 판단 내리고 있는 거죠. 유튜브나 SNS나 뭐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걸 보면서 거기서 본 걸로 그냥 그래,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거는 너무 뭐 장벽이 높아, 저 사람은 뭐 내가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어, 눈이 높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부딪혀 보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무의식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 또는 그게 뭐 조언이나 경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멀리서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이런 것들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어. 내가 그거를 직접 겪어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하니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네. 아, 그러면 이거는 아닌가 보다. 약간 이런 거 같거든요. 직접 내가 몸과 몸을 부딪히고 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부딪혀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SNS상의 댓글을 확인하고 또는 SNS 그 자체도 또 진실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여러분들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부딪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을 너무 이렇게 나인소드 카드처럼 고심하고 그러지 말아라. 직접 내가 해봐라.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황제 카드가 나오는데 왠지 이게 이 자아인 것 같아요. 자아. 여러분들의 자아.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자아인 거죠. 허약하고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는 그런 허약한 자아가 아니라 나 중심의 여러분들 중심의 자아를 확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직접 부딪혀봐. 이렇게 지금 요약하자면 아까 카드들이랑 지금 카드를 요약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미루고 있는 것들도 좀 빨리 좀 해보고 또 간접적으로만 경험해봤던 게 있다면은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댓글로 뭐 이렇게 조사를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뭐 어떻고 저건 어떻고 요건 반응이 어떻고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직접 한번 뭐 그걸 해본다라든지 뭐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리뷰를 보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요새 뭐 리뷰가 다 거의 다 그 저거잖아요. 그 리뷰 그걸 쓰는 거잖아. 리뷰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뷰가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직접 뭐 사보는 거죠. 어쩔 수 없지 뭐. 아예 아니네 그러면 그냥 뭐 반품이 되거나 환불이 되면 하고 뭐 아니면은 그냥 당근에다가 무료로 올려놓거나 뭐 그래야죠. 그죠? 내 선택을 따르는 거죠. 설령 내가 그 돈 잃더라도 뭐 내가 내 돈 잃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내 판단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뭐 다이어트다, 운동이다, 뭐다. 어떤 게 좋대, 무슨 약이 좋대, 어떤 운동법이 좋대. 막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오늘 지금 이렇게 두 손을 땅에다 대고, 그죠? 뭐 하겠어요.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어디 뭐 매달려서 풀업을 한다거나, 그죠? 뭐 윗몸 일으키기 한다거나 내가 내 몸을 직접 움직여 봐야지 뭐 어떤 다이어트가 좋고 어떤 운동이 좋고 뭐 그거는 뭐 물론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부딪혀 보는 거 그게 이제 무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색채적인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 그러니까 조금 핑크색이 지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여리여리한 색깔이기도 해요. 너무 유약하고 연약하고 10대 소녀 같고 소년 같은 그런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 같은 에너지이기도 해요. 사랑받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인생 독고 다이다. 나 사랑받고 싶지만 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 혼자 살지 뭐 이런 당찬 모습일 수도 있겠죠. 또는 누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러블리한 색깔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는 이런 핑크빛, 뭐 다홍빛의 여러분들의 뭐 볼빨간 사춘기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복숭아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상처받을까봐 내가 손을 못 뻗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래서 뭐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사랑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어린 아이처럼 선택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마음에 드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선택을 하겠다라는 좀 더 어른스러운 여러분들의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색도 나오거든요. 너무 많이 참고 견디고 억누르고 이러한 느낌이 있어요. 차갑고 또는 약간 굳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좀 굳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 인정하기도 하고 솔직해지기도 하고 또 억누르었던 것들을 좀 풀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좀 솔직해진다라든지 표현을 한다라든지 뭐 코인 노래방 가서 혼자 막 시끄럽게 막 노래를 막 한 곡 부르고 온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외부적으로 좀 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여러분들의 실제로 이렇게 딱 에너지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냉한 느낌 그리고 초록색도 나오는데 이게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록색 하면 약간 독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동네 상가들 보면은 무슨 해독 찜질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해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독소를 좀 빼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냉함도 있고 독소도 있고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해야 되고 또 독소도 좀 빼거나 뭐 간에 좋은 거를 뭐 먹는다거나 밀크시스를 뭐 먹는다거나 그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뭔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블라인드 색깔, 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색깔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는 간접적인 소통이잖아요. 간접적인 만남이잖아. 간접적으로 서로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도 그렇고. 근데 직접적인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뭐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이렇게 부딪히고 물건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인지 뭐 별로 안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뭐 이런데 명동 같은 데 나가봐서 뭐 화학을 한다거나 그죠? 인터넷으로 막 서핑하고 조회수 이렇게 알아보고 그죠? 한 달 검색량 이런 거 막 알아보잖아요. 그죠? 마케팅 이런 거 서치할 때 뭐 SEO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한번 직접 눈으로 보자. 부동산 지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호갱노노 같은 거 보면서 물론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그 동네를 직접 가보겠다. 뭐 멀리 저기 어디 뭐 있어. 한번 가보자. 뭐 가서 한번 보자.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투자 가치가 있을지 직접 한번 부딪혀 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길이 어디에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다이렉트하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부딪히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발과 손과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내밀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그러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필요한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혼자만의 시간 이런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된 나만의 시간 그리고 완전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또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인터넷 이런 뭐 검색 이런 것들은 잠깐 차단을 하고 잠깐 하지 말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노트 같은 데에다가 뭐 적어 본다거나 그런 다음에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또 발로 뛰어보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뭐 해결책을 찾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의 뭔가를 얻든 뭐 애인을 만들든 그죠? 돈을 벌거나 투자를 하든 아까 임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10컵의 카드처럼 가족들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생각하고 자식들 부모님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컵의 카드가 때로는 되게 힘겹고 잔인한 카드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느라 회사 사람들 생각하느라 뭐 배우자 생각하고 자식들 부모님 생각하느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좀 새로운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워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임장, 뭐 새로운 안 가봤던 동네에 가보거나 안 해본 취미생활에 내가 해보거나 참석해보거나 안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본다거나 다양한 창작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중은 힘들더라도 주말에 새롭게 뭔가 하나를 정해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퀸 펜타클 카드처럼 내 마음과 내 자아나 내 멘탈, 내 무의식이 안정이 되면서도 전차 카드처럼 내가 내 인생을 또 진취적으로 앞에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달려, 나 스스로가 계속 달려야 돼. 그러기가 좀 힘들죠. 어쩔 때는 완전한 휴식을 취해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어쩔 때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완전히 휴식을 취하고 또 전력 질주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줘야죠, 인생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빠른 속도로 계속 가. 쉬지도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냐? 그것도 지금까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중간에 쉬질 않으니까 전속력으로 달릴 힘도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대로 여러분들이 좀 실천을 해본다면은 내가 완전히 쉴 때는 또 편하게 쉬고,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100% 재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매력 발산을 하든 할 때는 또 나의 100% 퍼포먼스가 또 나와서 속도가 쫙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무의식이 지금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 우리 4번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신이 평범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스타? 이런 인플루언서나 이런 연예인 약간 이런 것처럼 평범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특별해지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1등하고 싶다. 돋보이고 싶어. 지금의 삶이 너무 루틴화 되어 있고 너무 똑같다면 뭔가 좀 달라지고 싶어.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이게 인생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전부인가? 더 올라갈 데가 없나? 사람들로부터 내가 관심을 받고 싶고, 또는 내 실력이 쭉 올라가서 저 탑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입 밖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들은 잘 한다면 이런 매지션 카드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여러분들의 돋보이는 에너지, 튀고 사람들의 주목할 만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요. 인기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서의 인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위로 올라가는 탑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가능은 하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경력이 단절됐다라든지, 또는 아이를 출산을 했다라든지, 가정일을 신경 쓰느라 그렇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것과 이상을 생각하다가 현실을 택한 후에 지금의 어떤 이런 잔잔하고 평범한 상태. 하지만 나는 그렇게 계속 지내진 못하거든. 난 뭔가 좀 튀어야 되고, 인생이 좀 다이나믹해야 되고, 또 내가 다 돋보여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조직이나 회사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서 튈 수는 없죠. 그죠? 월급 받아야 되고 또 거기서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튀면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 회사에서도 내가 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좀 힘들더라도 좀 거기서 내가 빡세고 힘들더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좀 의미 있는, 내가 인정을 받거나 의미 있는 것들,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똑같은 월급 받고 좀 조용히 회사 다니는 게 좋지 않아? 이런 건 되게 싫어해요, 사원분들은. 그래서 고생을 하더라도 인정받고 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나 위치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은 좀 평범한 에너지인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내가 원했던 것들이 중간에 뚝뚝 끊기고 커리어가 뭐 단절된다라든지 뭐 약간 이런 것처럼, 아니면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회사의 프로젝트가 뭐 꼬꾸라졌어. 뭐 조직을 뭐 바꾸래. 그 조직이 없어진대 앞으로.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안 되거나, 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커리어가 단절됐거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싶어 하시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게 좀 쉽지 않죠. 요새 뭐 투잡, 쓰리잡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투잡, 쓰리잡이라고 한다면 그 투잡, 쓰리잡을 다 잘 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한 가지, 두 가지를 약간씩은 내려놓고 나머지를 퍼포먼스를 올리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거나, 가정이나 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둘을 어떻게 다 5대5로 딱딱 나누겠어요. 로봇도 아니고. 결국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은 욕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나 또는 뭐 SNS나 인스타 같은 데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 하다못해 연예인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이를 저 연예계 생활하다가 잠깐 은퇴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는데, 뭐 아이 2명, 3명 낳은 사람이 막 몸매가 막 장난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뭐 몸매를 유지했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나의 현실이랑은 또 좀 다른 거잖아요. 약간 그러면서 또 현타가 오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잘해. 커리어 우먼이나 뭐 커리어맨도 있나요? 어쨌든 커리어적인 그런 것과 뭐 가정 일도 잘 다루고 잘 하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일 쪽으로도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또는 조언, 심각하게는 경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허미 카드나 포펜타클 이런 카드를 보면은 행동력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과 행동이 이게 쫓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 지금. 그런 거를 좀 경고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투한주도 역방향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사실 이거 조금 막 불타게 하다가 또 그걸 그만두고 저기 가서 또 막 불타게 저걸 딴 걸 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끈기 있게 지금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킹완즈 카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뭐 계획은 세워 여러분들이. 근데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하고 분명히 이걸 한 달, 두 달, 세 달을 채워야 되는데, 그 계획에 맞게 한 달은커녕 일주일, 2주일만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계획 세워놓은 거가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스스로 그걸 안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적어놓고 계획하고 초반에만 뭐 마치 작심삼일처럼 하고 끝내는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컴포트 존을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컴포트 존에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한 선택만 하려고 하는 포펜타클 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와도 여러분들은 지금의 무의식으로는 잡지를 못해요.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거에 손을 뻗어야지 내가 기회를 잡을 텐데 손을 뻗질 못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계속 제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손을 뻗든 다리를 뻗든 뭔가 거기로 가든, 그죠? 내가 움직여야지 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데 위험하지는 않을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저건 아닐 거야.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다더라.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이러면서 기회가 와도 놓칠 수 있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가 적극성을 발휘해야 되고 좀 더 긍정적이 돼야 되고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면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도 심지어는 뭐 요즘 뭐 관세 뭐 이런 거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엄청 벌 거거든요. 그죠?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법안이며 뭐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이 아마 계속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근데 이렇게 힘든데도 누군가는 돈을 막 벌 거란 말이죠. 소수기는 하겠지만 대다수는 아니겠죠. 그게 소수긴 하겠지만 누군가에겐 이게 엄청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틈새 같은 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는 것보다는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상황이 있어. 여기서 그러면 다 빠져나가.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아니래 하면 다 가죠. 떠나가죠. 거기에서 뭔가 또 될 수 있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이 올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못 잡은 게 있지 않을까. 한번 오답 노트를 좀 작성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뭐 이러이러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 내가 그냥 뭐 이거를 안 갔어. 참석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되게 좋았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적어 보신다거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뭔가 제안이 오거나 그 뭐 어떤 거가 됐든 간에 뭐 그게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뭐 투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성장시켜 주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약속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데이트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 한번 나도 한번 손 내밀어 보자. 뭐 한 번 두 번 해보고 결정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고 뭐 결정해보는 그런 것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색채적인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정도 많고 창의력도 많고 창조성도 있으신 그런 분이고 아이디어가 막 톡톡 튀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러한 에너지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생각, 아이디어, 머리, 브레인 충분히 좋다. 근데 지금 빨강색 카드가 2장이나 나오죠. 저는 이건 또 뭐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초기에만 막 불타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조금 꾸준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하는 것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반에 막 불타올라. 이거 막 하루 이틀 막 밤을 새면서 하다가 일주일 한 달 되면은 뚝 제로 약간 이렇게 돼. 그리고 또 딴 걸 찾아보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를 한번 끝까지 완수를 해보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 완결되게 뭔가를 해보면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은 또 더 쉬워지고 더 빨라진다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뭐 아이디어도 좋고 방법도 좋고 기발하고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완성을 못 시키다 보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거를 하는데 거기서도 조금 삽을 퍼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해라.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고 창의력, 창조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게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무의식이다.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스스로 이런 것들 한번 관리를 해야 되고 꾸준하셔야 되고 처음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면은 뭐 이걸 나눠야죠. 뭐 오늘 뭐 하고 내일 뭐 하고 모레 뭐 하고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완성을 시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는 또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오는 외부적인 도파민들 야 이거 괜찮대. 야 저거 괜찮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기회가 아니에요. 그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를 살랑살랑하게 만드는 그건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웹서핑 하다가 내가 뭐 잡지 같은 거 보다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뭐 네이버 뭐 이런 거 보다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데에 귀가 팔락팔락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고 그러니까 막 애기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장난감 이거 갖고서 재밌게 놀다가 뭐 누가 딴 거 하고 있으니까 그거 막 고개 들고 막 이렇게 봐. 그러더니 거길로 가갖고 그걸 또 잡고 그거를 막 놀아. 그러고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난감은 잃어버렸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찾고 있는 그 장난감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갖고 있던 그 장난감으로 한번 끝까지 갖고 놀아보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의식이 제시하는 어떤 길, 방법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카드가 나오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신기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보카드 0번에서 아까 여러분들 지금 바보카드 있었잖아. 그죠? 0번 카드, 마지막 21번 카드. 그죠? 그러니까 메이저는 22장의 이제 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시작과 끝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작을 하면은 좀 끝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만 한다면 킹 펜타클처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현실이나 이제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거의 끝판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뭐 결과물, 그죠? 내가 뭐 3D 프린터로 뭘 만들어. 설계는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뭐 디자인을 했는데 그거를 뭐 실제로 뭐로 만들어. 그죠? 뭐 레진 아트로 만들든 뭐로 유리공예로 만들든. 그죠? 근데 안 해. 생각만 해. 디자인만 해놨어. 그럼 안 한 거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월드카드는 결국은 끝이거든요. 시작과 끝. 완성이고. 완성을 좀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완수해보자. 그러면 어떻다? 결국은 바보가 이 월드카드로 환생하는 거예요. 두 번의 삶을 살고 환생하면 어떨까요? 거의 완벽한 개체가 되겠죠. 그죠? 사람들 중에서도 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윤회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달은 존재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않는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태어나고 이걸 반복한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면 와 이거 완성했다. 그러면서 그 분야로 뭐 내가 쭉쭉 성장해 나간다든지, 그죠? 나의 뭐 분야를 찾든지 개척한든지 뭐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커리어적인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전적인 완성일 수도 있죠. 내가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보니까 돈이 안 됐던 거야. 근데 계속 해보니까 이게 돈이 되네. 뭐 투자 같은 것도 뭐 넣었다 뺐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그걸 투자해놓고 좀 기다렸다가 매도 타이밍이 되면 그때 판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용서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조언처럼 제가 됐는데, 그죠? 또 이런 거에 또 약간 좀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댓글 이런 것 때문에 댓글 달지 마시고 뭔가 좀 이런 과정 이전에 본인들이 여러분들 우리 사원분들이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약간 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용서할 부분들은 용서하고 잘못한 부분들은 개선해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본인에 대한 이런 야박함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나쁘게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멈추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어요. 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용서하고 또 나한테 좀 친절함을 베풀고 나한테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세요. 뭐 오마카세 같은 것도 그렇고 고생했어 뭐 한마디 해주고 또 이제 교황 카드도 나오는데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좀 기도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달래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은 한번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한 가지만 파보는 것. 아까 투잡, 쓰리잡, 뭐 가정과 일, 뭐 투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하나씩 한번 집중해서 해본다면은 그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것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이러한 무의식의 메시지를 듣고 간다면은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